예,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디스플레이 맡고 있는 최영산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2019년 업종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 올해 영업이익은 2.53조 원 정도 좀 기록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수준으로 상당히 올해도 좀 보수적인 이익 추정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도 거의 플랫하게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는 그림을 좀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애플 자체가 내년도에도 6.1인치 LCD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 스마트폰 플렉서블 OLED가 예상보다 출하 물량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자체도 이제 출하량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향후에도 좀 보수적인 출하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애플도 좀 피해갈 수 없고, 이에 따라서 애플의 플렉서블 OLED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측면을 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한 세 번째로는 플렉서블 OLED의 ASP도 계속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도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도 투자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사업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또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VD 자체가 프리미엄 TV 시장 확보를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가 대형 OLED 쪽으로 특히 QD OLED라고 하고 있는 차세대 테크 중심으로 조금 투자를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QD 투자 예상 시나리오는 내년도 중반부터 시작되는 L8-1-1 라인의 80K를 30K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절차를 먼저 조금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말에서 20년 상반기까지에 걸쳐서 두 번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L8-1-2 혹은 L8-2-1을 30에서 50K 정도를 15에서 20K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 VD의 프리미엄 TV 시장 사수 목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영업이익 전망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대형 OLED로의 투자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점이 주된 논리고, 이에 따라서 관련 부품 소재와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내년도에 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도 영업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을 것으로 굉장히 좀 추정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간신히 좀 흑자 전환을 하긴 하지만 흑자 전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순이익 단에서는 이자 비용 문제 때문에 EPS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결국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중장기적으로 생존을 하려면 이제 화이트 올레드라고 하고 있는 대형 올레드 패널로의 투자를 좀 지속해야 된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조금 예상이 주로 되었던 LGD의 전환 투자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로 아마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환 투자 대신에 오히려 LGD가 선택한 방식은 신규 투자인데요. 그래서 전환 투자가 아니라 신규 투자로서의 캐펙스 방향을 좀 잡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광저우 디자인 캐파 90K 중 나머지 30K를 채우고, 그리고 내년도 중반부터는 10.5세대 파주 P10의 화이트 올레드 TFT 선행 투자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좀 가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상되는 LGD의 캐펙스가 16조 원, 그리고 2020년도부터 에비타 기준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내년도까지 캐펙스를 대규모로 집중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전부 대형 올레드 쪽으로의 투자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결국에는 21년도부터 시작될 TV 세트 업체들의 경쟁 을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QD-OLED 생산 시기가 2021년이고 LGD의 10.5세대 화이트 올레드 양산 시점, 그리고 8K 화이트 올레드 TV 양산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에는 삼성 VD와 LG 전자 자체가 TV 세트 업체들이 경쟁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경쟁을 하려면 19년, 20년에 패널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결국엔 21년도에 세트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세트 업체들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19, 20년에 LGD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점이 결국에는 세트 업체들의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패널 업체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게 되면서 내년도에는 결국엔 생존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생존 싸움의 바탕에는 대형 OLED로의 캐펙스 집중이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애플에 대한 예상치인데요. 그래서 애플의 내년도 전략은 결국에는 POLED 채택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폰 10에 POLED 플렉서블 OLED를 채택을 했고 올해는 10S, 10S Max 총 두 가지 모델을 이제 플렉서블 OLED를 출시를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세 가지 모델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두 가지 모델을 유지할 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애플의 플렉서블 OLED 전체 출하량을 1.01억대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연간 판매되는 물량이 2억대에서 2억 3천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50% 조금 안 되는 물량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모델에서는 POLED 쪽 출할 물량을 70%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 계속 좀 떨어지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SDC 내년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좀 계속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투자 매력도 순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결국에는 19년엔 장비와 소재가 좀 비슷한 국면에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소재가 오히려 더 강세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장비와 소재가 좀 비슷해지고 그리고 패널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좀 기록하게 될 것 같고요. 패널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투자 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소재는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소재 업종은 실리콘웍스 그리고 한솔케미컬을 좀 긍정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장비 업체로는 SFA와 그리고 야스를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달라진 점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약간 이제 디레이팅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장비 업체들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증설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소재 업체들은 전방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업황이 꺾이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나 SKC 코론 PI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하이밸류를 받았던 업체들이 내년도부터는 이제 하이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먼저 안정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으로 약간 조금 트리키한 구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 업종으로 좋게 보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리콘웍스, 한솔케미칼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장비 업종으로는 SFA, 야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쪽으로만 좀 넘어가서 정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제 커버리지인데요. 그래서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일단은 실리콘웍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정치 영업이익이 717억 정도인데 결국에는 실리콘웍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 OLED 드라이버 IC를 사실상 OLED 쪽으로 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LG 디스플레이가 내년도에 광저우 쪽 60K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 파주 E6 페이지 2가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화이트 올레드 대형 쪽과 중소형 올레드 쪽이 전부 다 캐파가 램프업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Q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OLED 부분이 GP 마진이 기존 LCD 대비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점을 좀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실리콘웍스가 이제 판관비 조절에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판관비 단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년도 12month forward PE가 한 8.4배 정도가 되는데 거의 역사적 하단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LGD가 힘들어도 LGD가 살아남으려면 OLED로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LGD는 사실 체질 개선을 하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반면에 그쪽으로 드라이버 IC 공급할 수 있는 실리콘웍스는 LGD가 안 좋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D가 안 와서 실리콘웍스도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 과거 주가 추이를 보면 그렇게 크게 연동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LGD 쪽에서 장비 업종으로는 야스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스는 화이트 올레드 쪽 증착기를 독점적으로 이제 LGD에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결국에는 LGD의 전략 변화가 내년도부터 진행될 거다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환 투자 기대감이 밀리게 되면서 야스도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LGD가 전환 투자를 미루고 대신에 신규 투자를 내년도에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2019년도에
증착기 장비가 한 2대 정도는 입고가 추가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저우 60K 증착기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걸쳐서 들어갈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는 광저우 쪽 나머지 30K와 파주 P10 쪽 10.5세대 증착기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9년도에 반영이 되면 현재 주가가 눌린 부분은 전환 투자 기대감에 밀려서 눌린 건데, 오히려 신규 투자 기대감 때문에 야스를 내년도에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사실 시장이 LGD의 내년도 캐펙스 전략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서 야스의 주가도 약간 현재 괴리가 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체인에서는 일단 SFA하고 한솔케미칼을 좀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SFA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익 전망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익 전망이 이렇게 크게 늘지 않음에도 왜 굳이 SFA냐?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 삼성 QD 투자에 따른 수혜주가 도대체 뭐냐? 어떤 장비주가 가장 수혜를 볼 거냐라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과거 삼성이 중소형 쪽으로 A3 라인 투자할 때랑 지금 QD 쪽 투자할 때랑은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A3 쪽 투자를 할 때는 대규모 캐펙스의 소수 업체에게 매우 높은 강도로 집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QD 쪽 투자는 굉장히 얇고 넓게 장비 업종들이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QD 쪽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QD에 대한 내년도 방향성은 잡혔지만 아직 정확한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SFA 같이 조금 우량하고 실적도 좀 안정적이고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사실 그러면서도 SFA는 QD 쪽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똑같이 주가는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FA도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굉장히 특별한 종목을 찾으려고 삼성 쪽 QD 투자 모멘텀을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안정적이고 꾸준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을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 업종으로 한솔케미칼을 관심 종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부분에 이제 ASP와 Q가 모두 좀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QD 소자를 얘네가 이제 삼성 쪽으로 높은 마켓쉐어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VD 쪽에 QD 현재 이제 QLED라고 불리고 있는 QD LCD의 출하 전망치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올해 250만 대에서 내년도 400만 대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과산화수소 부분과 QD 쪽 소자 부분의 매출과 이익 상승이 내년도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거다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삼성이 QD OLED로 간다고 했을 때도 한솔케미칼 역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 VD가 포커싱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QD 부분을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솔케미칼이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 자체적으로 CR한다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CR ASP 방어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ASP 하락 부분보다도 오히려 Q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이익 그로스를 낼 수 있다, 상세하게 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순이익을 920억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멀티플이 9.8배 정도 10배 이하인데, 사실상 역사적 하단이 이제 10.1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솔케미칼 같이 기존 사업부 과산화수소가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QD 쪽 스토리도 붙고 있고 실적도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내년도 9.8배밖에 안 된다? 사실 조금 시장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 좀 드리자면 삼성과 LG의 내년도 캐펙스의 집중은 중소형보다는 대형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투자 강도는 소재와 장비가 좀 비슷해지고, 그리고 패널 업체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 그래서 삼성 쪽 밸류체인으로 좋게 보는 거는 SFA와 한솔케미칼, 그리고 LG 쪽으로는 실리콘웍스와 야스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